자, 어떻게 보면 이번 주말에 열릴 최고의 빅매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주가 유독 빅매치가 많이 몰렸어요. 첼시, 아스날 그리고 리버풀, 토트넘. 맞아, 리버풀 정확히 토트넘도 있지. 토트넘 리버풀이죠. 토트넘 홈이기 때문에 네. 재밌는 경기들이 이번 주말에 많고요. 다음 주면 해외 축구 마지막 일정입니다. 월드컵 브레이크 전까지.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주의 휴식기를 가지고 정말 한 주의 휴식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KBS 2를 통해서 저희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한 주의 휴식기 여러분들 저희가 부산 지스타에 가서 EK리그 챔피언십 또 이제 3, 4위전 네. 그리고 이제 결승 무대까지. 우리가 맞아요. 그 오프라인 무대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 행사가 서울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그치. 부산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저랑 종윤이 형이랑 형철이랑 뭐 수빈이 형도 가고 그리고 주원이 형도 그 이제 맞아요. 일정 때문에 가고 그러니까 다 가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쿠켓마켓처럼 우리 회사의 행사는 아니지만 네. 이 K리그를 통해서 피파 라이프 중계를 할 거고 부산에 계신 분들이 많이 놀러 와 주셔서 저희 실물 보시고 실물 잘생겼다고 좀 글 남겨주시길. 아, 쿠켓은 약간 뽕 좀 찼나요? 뽕도 찼어요. 근데 네. 쿠켓 재밌었어.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고, 네. 네. 아, 그래서 첼시와 아스날이 이번 주말에 맞붙습니다.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렸었던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첼시가 이겼고, 맞아요. 스탠퍼드 브릿지에서는 아스날이 이겼어요. 아르테타가 은근히 중요할 때 또 첼시를 잡아요. 난 그게 FA컵 결승 때부터 그 이미지가 좀 이어졌던 것 아, 같아요. 그치. 그 FA컵 우승 트로피가 저는 아르테타의 대단한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2020-21 시즌 중반기 때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에미레이츠에서 아스날이 첼시를 잡고 맞아. 아르테타가 반등을 했죠. 램파드 첼시는 그때 위기에 빠지고요. 그리고 나서 램파드는 쭉 하락세를 탄 끝에 결국 경질이 됐죠. 그리고 투엘이 오는 이런 서사가 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첼시 팬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 아르테타가 사실상 투엘의 그 부임을 만들어냈다. 맞아요. 네. 근데 전적을 보면 아르테타가 어쨌든 첼시한테 중요할 때 좀 잡아내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긴 했었어요. 지난 시즌 이 첫 번째 맞대결은 아마 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루카쿠가 진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주원이 형의 우참 밈이 좀 있었어요. 아, 그렇죠, 시기로 그렇죠.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아니고 완전 시즌 말에 다시 만났던 양 팀은 4대2로 아스날이 승리를 거뒀고, 은케티아의 극적인 활약이 나왔었죠. 네, 두 골을 넣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카가 이제 종료 직전에 마지막 골을 넣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양 팀이 한 번씩 엎치락뒤치락했고, 최근 전적만 놓고 봤을 때는 아스날이 최근 공식전 기세는 상당히 좋은 상태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르테타가 어쨌든 첼시한테 조금 강한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은케티아의 저 활약을 보면서 느낀 건 뭔가 운도 따르는 느낌.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첼시 만났을 때 조금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아스날한테는 생겼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막바지 은케티아가 좀 좋았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팬들은 뭐 이제 금케티아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올 시즌은 조금 더 두고 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맞아요. 로테이션 자원으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기대되는 거 어쨌든 이건 여기까지는 투의 첼시의 이야기고요. 그렇죠. 포터의 첼시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포터가 브라이튼 감독일 때 아스날한테 아, 되게 맞아. 되게 강했습니다. 비기는 경기도 많았고, 네. 그리고 이겨버린 적도 있었고. 지난 시즌은 일단 안 졌어요. 쿠쿠렐라가 되게 미친 활약을 했던 첫 번째 맞대결이 있었고. 근데 그 쿠쿠렐라가 지금 이제 또 첼시로 왔죠. 맞아요. 두 번째 그러네. 두 번째 맞대결은 이제 브라이튼이 에미레이츠 원정에서 승리를 했죠. 네. 최근 첼시는 일단 브라이튼전 대패 이후에 약간 분위기를 어떻게 추스리느냐가 걱정됐었지만 일단 디나모 자그레브를 잡아내면서 맞아요. 다시금 이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네. 뭐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은 건 어쨌든 양 팀의 체급차도 꽤 났고, 맞아요. 그리고 첼시가 물론 이제 1차는 맞대결을 졌어요. 근데 그때는 투엘의 첼시였고 그때 첼시 분위기가 제일 안 좋았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디나모 자그레브전은 어쨌든 연패의 흐름으로 무승의 흐름으로 갈 수 있었던 걸 잘 끊어낸 그런 경기였다고 보고요. 아스날은 일단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유로파리그 마지막 경기도 이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소튼전 그 전에 이제 에인토번전까지. 맞아요. 두 경기 연속 무승이었죠. 맞아요. 그 이후죠. 그 이후에 에인토번전까지 약간 부담이 좀 있었는데 그걸 잘 반등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노팅엄 포레스트와 경기에서 5대0으로 대승했고 그래서 완전히 팡 치고 올라오면서 이 7위전은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 멤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경기 후반부에는 주전조가 나오긴 했어요. 저는 그 주전조가 나왔던 건 일단 경기 확실히 끝내려고. 리드 지키려고. 네, 그리고 이제 첼시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적은 출전 시간을 기반으로 경기력적인 부분을 저는 그럴 수도 유지하려는 있죠. 그런 의도라고 봤습니다. 중요한 건 조 1위가 확정됐다는 거. 네. 그러니까 조 1위로 가는 거랑 2위로 가는 거랑 유로파는 좀 달라요. 후반기 때 두 경기 더 치느냐 덜 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챔스는 2위로 가면 그냥 1위 팀을 만나기 때문에 좀 빡세다라는 그런 점밖에 없는데 유로파 리그의 경우에는 플레이오프를 가야 되기 때문에 홈원정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16강을 해야 되거든요. 쉽게 보면 32강의 기존 일정을 소화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1위 하면 32강 생략하고 그냥 16강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양팀 부상자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첼시가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좀 걱정이에요. 자그레브전이 어쨌든 승리한 경기긴 한데 거기서도 부상자가 나와서 너무 지금 첼시는 운이 좀 안 따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캉테는 지금 사실 부상 당한 좀 오래됐고
네. 코바치치와 자카리아가 각각 종아리 그리고 타박상으로 출전 불가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각각 이제 크로아티아 대표팀, 스위스 대표팀에서도 해줄 역할들이 꽤 있는 선수들인데 여러모로 지금 좀 좋지 않은 타이밍의 부상이죠. 그렇죠. 뭐 저희가 어제 이제 손흥민 선수 부상 관련해서도 코멘트를 했지만 지금 월드컵 앞두고 부상당한 선수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이 두 선수는 뭐 아직 심각한 정도까지 보기는 어렵고 음. 곧 복귀를 할 것 같은데 시점이 약간 애매한 그런 컨디션을 부분. 빨리 회복해야죠. 자카리아가 이제 그 디나모 자그레브전에 나와서 음.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타박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맞아요. 이거는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벤치렐, 포파나 그리고 리스임스까지 수비진에 좀 못 나올 선수들이 꽤 많아요. 특히 이제 좌우 풀백 쪽이 결국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운용, 뭐 뎁스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여유 있게 선수들을 운용할 수가 있는데 좌우 풀백 쪽에 또 이렇게 부상이 있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죠.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첼시가 부상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아스날도 부상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스미스로우와 매터너가 각각 사타구니 부상으로 지금 출전이 힘들고 오늘 토미야스가 다쳤습니다. 토미야스가 진짜 내구성이 너무 안 좋아요. 심지어 네. 이게 선발로 나온 게 아니라 교체로 출전을 했는데 갑자기 허벅지 부여잡고 그라운드에 주저앉더니 그대로 나갔어요. 그리고 세드릭이 들어갔거든요. 네, 이거는 토미야스가 분명 상황에 따라서 티어니, 진첸코보다도 강팀전에 중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1대1 수비를 토미야스가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라 덴마크가 좋아. 강팀 상대할 때 리버풀전에 살라 뭐 막은 그런 것처럼 토미야스가 상대 막아야 되는 어떤 그 1대1 수비 맞춤 전술을 쓸 때 그리고 그게 당연히 강팀전이 되겠죠? 그럴 때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 토미야스가 부상으로 빠진 거는 좀 아쉽네요. 네, 뭐 어쨌든 티어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좌풀백에 대해서는 주전조가 가동되는데 문제는 맞아요. 없을 거예요. 자, 이 양팀 키플레이어 꼽아보면 저는 메이슨 마운트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포터 감독이 부임하고 더 이제 중앙 공격 쪽으로 좀 기용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공격 진영에서의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마운트고 최근에 스탯 생산력이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2선 그리고 3선에 걸쳐서 이 선수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선수는 어쨌든 마운트인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좀 수염을 기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제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브 더 매치 그것까지 수상을 하면서 좀 좋은 기세를 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마운트와 갤러거가 이제 동시에 가동이 됐을 때 공격적으로 이제 좌우 메잘라 형태로 이제 포진이 되고 중앙 지역으로도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제 갤러거 같은 경우는 약간 변주를 줘서 우측 사이드로 지금 많이 빼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첼시 우측 사이드가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그거 리스 약간 제임스가 보조해 빠져 주는 있고, 거죠. 여기에 후방에 이제 백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찰로바가 이제 그 자리에 좀 나오거든요. 근데 우측 윙백으로 지금까지 쭉 기용을 받았던 게 또 플리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갤러거와의 호흡을 통해서 뭔가 좀 포터 감독이 만들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 마운트가 해줘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다. 네. 이게 단순히 공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3선으로 내려와서 볼 순환에도 이 선수는 관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운트를 포터 감독이 좀 어떻게 쓸지가 주목이 되고 아스날은 아무래도 저는 자카인 것 같아요. 자카가 뭐 올 시즌 내내 얘기하죠. 공격적인 부분에서 자카의 반등은 아스날이 상승 효과를 주고 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카가 빠졌을 때 아스날 경기력이 진짜 눈에 띄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사실 저는 자카 있고 없고 차이가 꽤 컸다고 보거든요. 가장 걱정되는 게 그래서 저는 중원의 운용이자 뎁스예요.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의외로 꽤 있는 곳이 저는 아스날의 중원이라고 보거든요. 자카나 파티 뭐 이런 선수들의 상황을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도 당연히 이 선수는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박스 바깥 지역에서의 공격적인 영향력. 왜냐면은 최근에는 그 지역에서 득점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3선 지역에서 빌드업 과정도 자카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지금은 파티도 있고 엘레니도 오늘 경기로 이제 돌아왔지만 로콩가가 6번 롤을 소화할 때 자카 역할이 엄청 중요했습니다. 맞아요. 이 선수가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압박 풀어주고 볼 본인이 운반하면서 전진 패스 뿌려주고 이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 아스날 상황에서는 자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티어니가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티어니는 측면 오버래핑을 가져가기 때문에 티어니가 꼭 그 파티 옆에서 빌드업 보조를 해주는 것도 가끔가다 하지만 맞아요. 티어니가 또 올라갈 땐 자카가 아래로 내려와서 파티 옆을 보조해주고 또 그럴 때 마르티넬리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또 티어니가 안쪽 들어오고 자카가 공격 가담하고 마르티넬리가 폭을 벌리고 그렇죠. 트라이앵글이 유연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코어가 자카예요. 자카가 어느 움직임을 가져가고 요즘에 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카가 그런 부분에서 왼쪽에 기능되는 부분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양팀 베스트 11은 이렇게 꼽아봤는데 저는 첼시의 경우에는 이 자연스럽게 포인트랑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백포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왜냐면 있죠. 디나모 자그레브전 때 백포로 나왔어요. 음. 그리고 어쨌든 승리를 거뒀고 근데 이제 백스리를 조금 더 예상을 하는 건 포터 감독 사실 그 백포 역시도 변형 백스리에 가깝다고 봐야 그렇게 되는데 봐야죠. 왜냐면 사실 브라이튼 때부터 우리가 사실 이제 브라이튼 중계를 들어가잖아요. 포메이션 시티즈를 받아. 그럼
백포래. 근데 막상 경기를 들어가면 백스리란 말이야. 후방에 3명 서 있어. 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아마 변형 백스리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조금 네, 높긴 한데 그쵸. 저는 그래서 백스리로 좀 봤습니다. 쿠쿠렐라를 좌측 스토퍼로 배치하는 형태가 될 거고 이게 윙백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털링 플리식이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스피가 나왔을 때는 또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이제 백스리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제 이 센터백 자원들을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자그레브전에서는 또 쿨리발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최전방의 문제도 사실 저는 마운트 빼고 하베르츠나 오바메양의 스탯 생산력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일단 백스리로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백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근데 여러모로 날개가 참 약하다. 네. 부상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첼시가 겪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는 티아고 실바 쪽에서의 문제가 조금씩 나옵니다. 아마 체력적인 이슈일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뛰고 있는 건 사실이죠. 특히나 이제 브라이튼전에서의 티아고 실바가 실점 장면에 관여했었던 부분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잘츠부르크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실바가 첫 번째 실점 장면에 좀 관여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티아고 실바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이거는 저는 실바 본인이 다시 좀 제폼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폼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냥 실바는 지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좀 잘 버텨주길 바라야죠. 네. 일정이 앞으로도 빡빡하니까. 그렇죠. 월드컵 전까지 어쨌든 첼시도 계속해서 흐름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공격진 여전히 답답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자카리아가 디나모 자그레브전에 나와서 3선 자리에서 꽤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3선 지역에서 과연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도 지금 약간 뭐 타박상이 있다고 하니까 이 변수 때문에 왜냐면 경기 텀이 짧아요. 지금 오늘이 금요일인데 토요일 쉬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경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경기인 걸로 알고 빨라요,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선 낮에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첼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라인업을 꾸릴지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스날은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그 라인업이 그대로 나올 공산이 매우 큽니다. 맞습니다. 일단 토미아스가 없기 때문에 티어니가 풀타임을 소화했음에도 티어니가 그대로 좌측 풀백에 나올 것이고 베나이트를 어쨌든 토미아스랑 바꿔주면서 일찍 빼줬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베나이트 쓰겠다는 얘기거든. 이 경기에서. 그래서 앞쪽에서는 마르티넬리가 이날 또 아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마르티넬리, 사카, 제주스가 최전방에 포진하고 자카, 웨드그룹, 파티. 왜냐면 파티. 자카가 징계 때문에 이날 경기 못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스날은 이 4-3-3 라인업대로 갈 거고 제가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주전적은 오케이. 근데 로테이션 자원들이 나왔을 때 이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올 시즌의 최대 고민거리죠. 네. 어쨌든 유로파를 다행히 16강 그 노가웃 스테이지 토너먼트는 생략을 했지만 네. 어쨌든 앞으로도 병행을 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스가 지금 득점이 마지막 득점이 10월 1일이에요. 한 달이 됐어요 지금. 진짜 우리가 제주스가 그 경기 영향력이 좋으니까. 근데 경기 영향력은 지금도 좋긴 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언급을 좀 덜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득점이 이거 좀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 맞아요. 지금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득점이 없는 제주가 어시스트는 있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쌓았는데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아스날 입장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날도 주전이 다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월드컵 브레이크 전까지 아스날이 1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경기까지 만약 승점 3점을 딴다면 진짜 뭐 승점 상으로도 워낙 여유로운 상황이 맞이가 되겠지만 팀 기세도 올라갈 거예요. 강팀들 잡는 게 굉장히 선두 경쟁에서는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날은 주심 마이클 올리버가 관장을 하겠고요. VAR은 제라드 질레트 주심이 이제 들어오는데 대기심 이네요. 로버트 존스. 다행히 대기심이라는 게 지금 그나마 다행인 로버트 존스가 이제 만약에 주심으로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형철이가 이제 존나 분노를 하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양팀 다 피해를 볼 거예요. 네. 이 개판 주심이거든요. 마이클 올리버도 사실 피해 주심들은 우리가 이름 팔 때마다 그래. 뭐 어느 리그나 비슷하겠지만 맞아요. 어쨌든 첼시, 아스날, 이스타 TV 중에 당연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세요.